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중국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도 중국을 향해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키라고 맞서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는 등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발끈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매우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중국을 향해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지적을 하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일본은 자국 일이나 잘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反观日本，气候变化京都议定书以日本京都命名，日本却拒绝接受议定书第二承诺期，拒绝为全球减排做出应有贡献。 네, 자오리젠 대변인은 앞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반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마셔서 안전이 증명될 리 없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어제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결정을 두고는 국제법과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현대 문명 국가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일본 총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일단 미국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및 북한 비핵화가 논의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안보는 중요한 이슈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두 정상으로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회담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중 전선에서 일본에 더 큰 기여가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지율이 폭락한 스가 총리 역시 방미 성과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회담 당사자로 스가 총리를 선택한 점에서도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단 일본부터 견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사설 등을 통해서 일본 스가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중국과의 공개 대결을 선택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우려해서 미국과 반중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피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만과 중국 신장 또 홍콩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1969년 이후 처음인데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체들이 중국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을 1순위 위협 대상으로 꼽은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이 오래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대만을 군사 방식으로 통일하는 준비를 한다면 핵 억지력을 포함한 대외 억지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미국이 중국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력 증강으로 평형을 이루고 또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발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에서 조속히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자 비교할 데 없는 우선순위라며 우려와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FBI가 10시간마다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수사를 개시한다며 현재 중국 정부와 연계된 수사가 2,000건이 넘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미군이 철수를 결정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중국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먼저 아프간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촉발돼 끝없는 전쟁으로 불렸던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군과 함께 현지에서 완전히 철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올해 9월 11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발표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극심한 경쟁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미국 이익에 직결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프간에서 미군 철군과 중국과의 경쟁을 연결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냉전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 우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中方愿继续就此同有关各方保持沟通合作，为阿富汗尽早实现长治久安发挥建设性作用。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접경지대 혼란으로 중국 신장 지역이 위협받을 경우 개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미중 간 신경전 이렇게 중동까지 정말 전방위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음 주에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지만 아직 중국 쪽에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열기로 한 기후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40개국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참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를 만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중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으로 방중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리 특사가 긴장감이 팽팽한 미중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오늘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중국과 프랑스, 독일 간의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